돌 너와 지붕이 특별한 신광사 대웅전. 장수 신광사는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찰이다. 신광사는 천천면 비룡마을 위 탁 트인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와룡호를 내려다보고 뒤로는 성수산에 안긴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까만 돌담을 지나 대웅전과 마주했다. 그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사찰들을 관람하였지만 이렇게 특별한 대웅전 지붕은 처음 맞이했다. 대웅전 지붕은 전통 양식인 용마루를 중심으로 편편히 쌓은 돌 너와로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확히 언제부터 대웅전 지붕에 돌 너와를 올린 것인지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주지 일문스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겨울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대웅전 지붕이 샜다. 이는 부처님께 송구한 노릇이라 수소문 끝에 신광제 넘어 미제에 있는 돌을 옮겨와 기와를 얹고 난 뒤에야 비로소 물이 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신비로운 마음이 든다. 항상 새로운 인재가 자라나라. 시원하게 뻗은 장수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천천면에 들어섰다. 국도를 달리다 보면 낯선 이정표들의 스멀스멀 궁금증이 피어오를 때가 많다. 아니나 다를까 천천면을 거쳐 남양 삼거리에서 만난 비룡로라는 도로명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얼핏 비룡이라는 명칭은 용이 날아가는 형상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용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1차원적 추측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이방마을과 내기마을을 연이어 지나면서 궁금증이 다시 피어올랐다. 이방마을은 관아의 관리인 이방들이 살았던 곳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곳이 과거에 관아가 있었던 곳이라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뜻밖의 산간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널따란 평지가 펼쳐졌다. 호기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방마을의 유래를 찾아보기에 이르렀다. 천천면은 삼국시대인 백제부터 고려 초기까지 현이 있던 번성한 곳이다. 백제시대에는 우평현, 통일신라 때에는 고택현으로 개칭되면서 현청 소재지는 천천면 관내 남양리 앞 덕들에 있었다고 한다. 고려 태조 23년 때의 고택현이 장청현으로 개칭되면서 현청 소재지도 장수 관내 선창리로 옮기게 되었고 현의 명칭도 장수현, 장수군으로 바뀌었다. 이방마을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고 나니 내기마을에 대한 궁금증도 저절로 풀렸다. 이방들이 살던 마을 안쪽으로 그들의 아내들이 살던 곳, 바로 이곳이 내기마을이며 내기마을 위쪽으로 올라가면 언덕 위에 신광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현이 있을 정도로 번성한 이곳에 신광사가 들어선 데에는 연유가 있었다. 신광사는 통일신라 흥덕왕 5년 830년에 무염국사가 창건했다. 무염은 충남 보령 성주사에서 구산 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을 일으켜 학도들을 지도하던 중 이곳에서부터 멀리까지 설법을 들으러 오는 이들을 보고는 안타깝게 여겨 신광사를 짓게 되었다. 신광사라는 이름은 항상 새로운 인재가 자라나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지역에서 많은 인재가 나오기를 바라는 무염국사의 큰 뜻에 절로 고개를 숙였다. 천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찰을 보면서 무염국사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돌 너와 지붕 사찰. 이곳은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유난히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정원 곳곳에서 스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다. 입구에 놓인 샛노란 책걸상과 작은 연못, 군데군데 놓인 익살스러운 표정의 도자기 화분이
사찰이 아닌 카페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어릴 적 초등학교 교실에서 썼을 법한 나무 책걸상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오래전 어느 여름밤이었다. 방학을 맞아 이곳 천천면 연평리 막내 이모집을 찾은 적이 있었다. 사촌들과 나는 깜깜한 냇가에서 더듬더듬 다슬기를 잡으며 유의를 즐겼다. 하늘과 가까운 고원지대라서 지금도 여전히 별이 총총하지만 그날은 유독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기억나는 것은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뿐이다. 아마도 1000년 전에는 별빛이 더욱더 또렷하게 빛났으리라. 긴 세월 중 어느 밤에는 세속적 욕망과 번뇌에 고뇌하는 수행자가 별바라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수행자는 어둠 속에서 변함없이 빛나는 별빛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불도에 정진했으리라 생각하니 경건함에 밀려왔다. 신광사는 대웅전, 명부전, 요사체, 산신각, 객사로 이루어져 있다. 축대를 쌓아 올린 계단 위에 우뚝 선 대웅전은 전면 3칸, 측면 2칸 목조 맞배집으로 돌 너와 지붕이 특별한 건축물이다. 지금의 신광사가 1000년 전 모습 그대로는 당연히 아니다. 고려시대에는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정유재란 1598년대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한다. 그 후 51년이 지난 인조 27년 1549년에 전해선사에 의하여 중건되었고 헌종 6년 1840년에 장수 현감으로 있던 조능하가 중창하였다. 너와 지붕은 주로 한서의 차가 심한 산간지대에서 사용되었다. 너와로 이은 지붕은 너와와 너와 사이에 틈이 있어 환기와 배연이 잘 되고 단열 효과도 크다. 여름에는 집안이 시원하고 겨울의 적설기에 지붕에 눈이 덮이면 내부 온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보온 효과도 크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지방에서 주로 너와 지붕이 나타나지만 간혹 다른 지방에서도 나타난다. 장수도 겨울 추위가 유독 심하다. 장안산, 팔공산, 봉화산, 성수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눈이 많고 추우니 너와 지붕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찰 지붕에 돌 너와를 올린 곳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신광사 대웅전뿐이다. 대웅전 지붕은 양끝이 처져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끝을 위로 약간 올려 멋스러움을 더했고 기둥이 화반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도깨비들의 얼굴이 묘한 매력을 뽐내고 있어서 예술적 감흥까지 더한다. 그리고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 중앙에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에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실천 수행의 상징인 보현보살을 모셨다. 대웅전 천장과 마루는 정을 닮은 우물마루, 우물천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천장의 우물 문양마다 화려한 연꽃이 그려져 있다. 연꽃을 보고 있노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라 저절로 두 손 모아 합장하게 된다. 그 때문에 이곳을 찾는 이라면 누구나 보석처럼 빛나는 작은 사찰, 신광사에 반할 수밖에 없다. 자연이 정원이고 자연이 후원이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종교적 수행의 장소이면서 아름다운 여행지로 많이 꼽힌다. 대부분의 사찰이 도심을 벗어난 산속에 있으면서도 경내의 아름다운 교경을 뽐내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아쉽게도 신광사는 경내가 작은 사찰이라 특별히 조경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이 정원이고 자연이 후원이다. 신광사에는 신광사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이 있으니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이다.
신광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근방에서 꽤 유명한 와룡 휴양림을 만날 수 있다. 와룡 휴양림은 산세를 고스란히 살린 휴양림으로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살림욕이 된다. 숲속에 있는 한옥, 통나무집, 산막을 둘러보고 난 뒤에는 맑고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가보라. 나뭇잎의 살랑거림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근심 걱정마저 계곡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장과 물썰매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니 여름이면 더욱 그리운 장소이다. 그리고 만약 산행하는 등산객이라면 와룡 휴양림을 거쳐 섬진강 발원지인 대미샘을 지나 신광제와 미제를 넘어 성수산을 다녀온 뒤에 신광사에서 산행을 마쳐도 좋다. 절마당에 서서 대웅전을 보고 그 너머 성수산 봉우리와 능선을 마주하면 가슴이 탁 하고 트인다. 설사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속세에 찌든 때가 씻겨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 한 번쯤 들르길 추천한다.